유산균과 꿀 한 스푼을 먹고 더 스트로크의 You Only Live Once를 들으며 헬스장에 가서 아침 운동을 하고 예쁜 꽃길을 지나 집으로 와서 영양제 4종을 먹고 스타벅스에 가서 가사 작업을 하다가 점심으로 집에서 싸온 닭가슴살과 스타벅스 샐러드, 크림치즈 베이글을 먹고 깔끔하게 가사를 하나 다 완료하고 집으로 갔다. 집에서 간식을 먹으며 일기장 작업을 하다가 저녁 시간이 돼서 어제 남은 교촌치킨과 한주가 챙겨준 꽈리고추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고 고구마는 전자레인지에 돌려 같이 먹었다. 수원아의 기네스 한 잔 먼저 적셔주고 레드콤보를 한 입 먹었는데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도 여전히 맛있었고, 다음으로 꽈리고추를 한번 맛봤는데 레드콤보랑 완전 인꼬였다. 다음에는 대파랑 꽈리고추 다같이 한번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봐야겠다. 뭔가 허전하다 싶었는데 샐러리 꺼내는 걸 깜빡했었고 바로 가져와서 함께 먹었다. 그렇게 저녁을 맛있게 먹은 뒤에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한 다음 자기 전까지 일기장 더빙 녹음을 했고, 잘 시간이 돼서 유산균을 먹고 눈찜질을 10분 하고 잤다. 유산균과 꿀 한 스푼을 먹고 호지어의 투 스윗을 들으며 헬스장에 가서 아침 운동을 하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잔하며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 10시에 머리 예약을 했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책을 좀 읽다가 작품에 생계가 달려있으면 성공이 더 어려워진다 라는 문구에서 멈춰 한참을 생각했다. 생계에 대한 불확실함이 창작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예술을 그만두는 걸 보고 들었다. 언젠가부터 나는 엄청난 성공과는 관계없이 그냥 죽기 전까지 꾸준히 음악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생계를 유지하는 다른 방법을 발견해 자유롭게 음악을 할 수 있는 미래를 항상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지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다. 그러다 머리 예약 시간이 돼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다. 항상 자르던 선생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새로운 분을 찾아 잘랐는데 너무 마음에 들게 잘 잘라주셔서 기뻤다. 집에 가기 전에 삼과야에 들러서 구독자님이 댓글에 요즘 맛있다고 한 아오리 사과와 오이, 달걀, 고구마를 샀고, 집에 도착해 냉장고에 달걀을 다 정리한 뒤에 닭개옥으로 점심을 먹고 빨래를 널고 햇살이 좋아서 이불도 널었다.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후쿠오카에서 부산으로 돌아가는 배가 운행을 중지한다는 문자를 받고 이유를 한번 들어보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10만원이요? 일방적인 취소의 사과의 의미로 10만원이 위로금으로 지급된다고 하셔서 더 이상 이유는 묻지 않고 예의 갖춰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렸다. 전화를 끝내고 테라스 하우스를 보며 닭개옥으로 간식을 먹은 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불을 걷고 일기장 편집을 좀 더 하다가 저녁도 닭개옥으로 먹었다. 약을 안 먹네. 밥을 다 먹고 점심에 까먹은 영양제 4종을 먹은 뒤에 자기 전까지 일기장 편집을 마저 하다가 유산균을 먹고 눈찜질을 10분 하고 잤다. 유산균과 꿀 한 스푼을 먹고 콜드플레이의 비발라 비다를 들으며 헬스장에 가서 아침 운동을 하고 오늘 멸치볶음을 하고 싶어서 잔멸치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 없었다. 이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찾아보기로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하며 엄마한테 안부 전화를 하고 한주가 보내준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글을 하나 읽었다. 부정적인 사람 대 긍정적인 사람 대 현실적인 사람 중에서 현실적인 사람이 실제 성과가 가장 좋다는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줬는데, 그 와중에도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의 성과가 더 좋았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해야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결론으로 스스로 자기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인 메타인지와 닿아 있었다. 어쨌든 이 글처럼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이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잔멸치를 사러 홈플에 갔는데 휴브남이었고, 집에 도착해서 마늘을 잘라 올리브유에 굽고 면을 삶아서 프라이팬에 옮겨 담아 소금을 뿌린 뒤 잘 버무려서 알리오 올리오와 닭가슴살로 점심을 먹었다. 오늘도 꾸덕한 소스는 안 나왔는데 올리브향 묵직하고 향긋하에 맛은 조코비치였다. 후쿠오카에 다녀와서 소스 꾸덕하게 만드는 비밀을 한번 연구해봐야겠다. 밥을 다 먹고 영양제 4종을 섭취한 뒤에 가사 작업이 들어와서 스타벅스에 가서 오늘의 커피를 한잔하며 가사를 하나 깔끔하게 완성시키고, 집에 가서 닭게 셀고로 저녁을 먹은 뒤에 샤워를 하고 작업을 좀 더 하다가 잘 시간이 돼서 유산균을 먹고 눈찜질을 10분 하고 잤다. 유산균과 꿀 한 스푼을 먹고 인디고 허쉬의 피코를 들으며 헬스장에 가서 아침 운동을 하고 영양제 4종을 먹은 뒤에 가사 작업이 있어서 스타벅스에 갔다. 오늘의 커피를 한잔 하면서 작업을 하다가 점심으로 집에서 싸온 닭가슴살과 스타벅스 샐러드를 먹고 가사 작업을 하나 깔끔하게 마쳤다. 이번에 주제가 좀 어려웠어서 그런지 머리가 너무 아프길래 생각을 없애고 싶어서 클래식을 들으면서 하늘을 좀 봤다. 항상 명상을 할 때 잡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보다가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았는데 바로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는 것이다. 방심한 순간 바로 집중력을 잃고 원래 앉던 벤치 쪽을 보니 얼굴 그늘을 너무 잘 만들어주고 있어서 자리를 옮겨 벅텐을 마저 즐기고 집으로 돌아와서 구독자님이 요즘 맛있다고 댓글 남겨줘서 산 청사과를 먹었는데 진짜 되게 맛있었다. 강원도 한준에서 따온 포도도 향이 그득하고 새콤하니 너무 맛있었다. 후쿠오카에 있는 동안 올라갈 일기장들을 미리 편집해 놓느라 시간이 날 때마다 일기장 편집을 하고 있다. 중간에 간식으로 닭가슴살을 하나 먹은 뒤에 일기장 더빙 녹음을 하고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꽈리고추와 마늘을 잘라 올리브유에 끓여놓고 파스타 면도 익혀놓고 양파 자르고 프라이팬에 같이 잘 볶아줬다. 익은 파스타를 프라이팬에 넣고 강원도에서 먹고 남은 장어구이용 소스를 뿌려서 닭가슴살을 넣고 같이 잘 볶아주며 꽈리고추 데리야끼 파스타를 만들었다. 뭔가 야끼소바 느낌이 날 것 같았는데 파스타부터 한 입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다. 장어구이 소스 단짠 감칠맛에 꽈리고추랑 마늘 향이 더해지니까 밸런스가 완전히 좋고 빛이었다. 그렇게 저녁을 다 먹고 샤워를 한 뒤에 자기 전까지 일기장 작업을 하다가 일본어 단어를 한번 쓱 보고 유산균을 먹고 눈찜질을 10분 하고 잤다. 유산균과 꿀 한 스푼을 먹고 롤모델의 블라인드를 들으며 헬스장에 가서 아침 운동을 하고 예쁜 꽃을 보며 집으로 돌아와서 영양제 4종을 먹고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잠실에 왔다. 잠실에는 좋은 카페들이 넘쳐나지만 어카스로 시원한 라떼를 한잔하며 작업을 하다가 점심으로 집에서 싸온 닭가슴살과 스타벅스 샐러드를 먹었다. 날씨가 너무 좋았던 날 좋은 뷰를 가진 스타벅스에 감사하며 작업을 마저 하고 한주와 재윤이, 성진이를 만나 약속 장소로 향했다. 재윤이의 지인의 가게가 이번에 롯데월드 쪽에 입점을 했는데 입점한 기념으로 놀러오라고 하셔서 놀러갔다. 크레이지 올리브 베이글이라는 신메뉴가 나왔는데 이름값 하는 비주얼이었고 쌀 베이글과 올리브가 완전히 인기였다. 여기는 원래 토마토 베이글로 유명했는데 바질향 진득하게 아주 맛있게 먹었다. 대표님이랑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하고 와줘서 고맙다고 챙겨주신 베이글을 들고 성진이는 약속이 있어서 한주랑 재윤이랑 나만 위례에 좋아하는 식당에 갔다. 잠실에도 매장이 있는데 본점으로 가고 싶어서 2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갔고 맛있는 깍두꽃살과 양념갈비살로 소고기 든든하게 채워준 뒤에 한국인의 마무리 된장찌개로 마침표를 찍었다. 다 먹고 공식 디저트인 베라를 가려다가 맥날 아이스크림과 맥플러리가 땡겨서 오랜만에 맥날을 갔고 오랜만에 주문한 맥플러리는 예전엔 일회용을 사용했는데 이제 종이와 쇠수저를 사용하고 있었다. 좋아하는 오레오 맥플러리를 오랜만에 먹으니 너무 맛있었고 재훈이도 한 입 먹어봐라고 줬는데 숟가락까지 다 물라 해서 말리고 아까 다 못한 사는 이야기를 마저 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 공유기 택배를 뜯었다. 공유기는 설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바쁜 일들이 다 끝나고 다음 주쯤에 설치하기로 하고 냉동실에 베이글을 정리한 뒤에 샤워를 하고 자기 전까지 일기장 편집을 하다가 유산균을 먹고 눈찜질을 10분 하고 잤다. 유산균과 꿀 한 스푼을 먹고 비틀즈의 데이트 리퍼를 들으며 헬스장에 가서 아침 운동을 하고 영양제 4종을 챙겨 먹은 뒤에 스타벅스 종암 DT점에서 성철이 형을 만나 콜드브루 한 잔을 들고 그대로 들어가 벅텐을 했다. 오늘은 최근에 느끼고 있는 철학과 지식, 교양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내가 운동할 때마다 듣는 일당백이라는 유튜브에 나오는 정박님은 교양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예술에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고 자주 이야기하는 중용의 마음에도 필요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성철이 형이 요즘 감명 깊게 읽은 짧은 글을 같이 보기도 하며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오랜만에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다. 토로 생선구이라는 곳을 발견하고 갔는데 바로 휴브남이었고 고대 클래식인 고르넷살에 오랜만에 갔다. 참김, 칫졸, 김치만두, 삶은 계란을 주문하고 받았는데 클래스가 여전했다. 참치 엄청 많이 들어있기로 유명한 참치김밥 너무 맛있었고 치즈 부지마에 들어간 쫄볶이도 한 입 먹어보니 떡볶이 소스 맛 좋고 쫄면 쫄쫄하이 식감 좋고 완전히 좋고 빛이었다. 김밥 떡볶이 소스에 찍어서 배운 사람 티 좀 내주고 오랜만에 맛있게 분식을 먹은 뒤에 다음 약속 장소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 가서 약속 시간 전까지 아소르 커피라는 곳에서 작업을 했다. 어떤 커피를 마실까 고민하다가 옆에 있는 바스크 치즈케이크가 땡겼는데 저녁을 맛있게 먹으려고 커피만 주문했다. 로스팅을 직접 하는 곳이었는데 커피도 아주 맛있었고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약속 시간에 맞춰 성진이를 만나 일본 손님들을 데리고 1차로 곱창집에 가서 테라 청량감 한번 보여주고 곱창으로 소주를 알려준 다음에 한주까지 합류해서 2차는 성진이 가게 남영동 원동미나리로 갔다. 성진이가 직접 구워주는 미나리 삼겹살과 차돌박이를 먹고 일본 손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성진이 기분이 좋아 보였다. 3차는 한국 맥주의 매운맛을 보여주기 위해 전국구 넘버원 맥주 체인점 역할맥에 데려갔는데 오랜만에 와서 바뀐 건지 예전처럼 얼음짠이 아니어서 안 매웠다. 마무리로 성진이의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인 을지로 기원둘둘에 가서 시그니처
시그니처 전통주 칵테일로 서울 칵테일 씬의 힙함을 보여줬고, 마침 앞 테이블에 장항준 감독님과 송은희 대표님이 있어서 유명한 사람들도 자주 찾는 곳이라고 일본 손님들에게 살짝 생색을 내며 전통과자로 만든 플래터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다 끝나니 박데렐라 지각 예약이었고 너무 피곤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강원도에서 친구들이 너무 잘 마셔서 선물해주려고 주문한 커피가 도착해서 열어보니 아이고, 감동을 또. 레이지 모먼트 커피 스탠드에서 대표님들이 가게 역사가 담긴 미야코 포트와 편지, 서비스 드립백을 함께 보내주셨다. 포트로 내린 커피는 어떤 맛일까 기대를 아는 채 유산균을 먹고, 아침에 커피 햇빛 받을까봐 침대 옆에 놔두고 시간이 늦어서 눈찜질은 패스하고 잤다. 일어나서 씻고 유산균을 먹은 뒤에 점심 약속 전까지 카페에 있으려고 지하철을 타고 압구정에 갔다. 더 1975의 오 캐롤라인을 들으며 압구정에 새로 생겨서 가보고 싶었던 로아이드에 도착했다. 아침 8시에 오픈하는 것도 좋고 넓은 규모를 채운 사람들 덕분에 주말에 에너지가 가득한 바이브도 완전히 조코비치였다. 빵이 종류가 많고 다 맛있어 보여서 직원분께 혹시 시그니처 메뉴가 있냐고 물어보니 소금빵이라고 하셨고, 말하는 중에 크림 카스테라 소금빵이 나와서 내가 맛있어 보여서 고른 눈에 띄네 버터까지 2개를 골랐다. 창가 자리의 뷰가 너무나 아름다운 카페였고, 아침부터 빵을 만드는 모습과 널찍한 자리까지 정말 좋았다. 먼저 아이스라떼부터 한번 맛을 봤는데 커피 맛이 나쁘지 않았고, 이어서 크림 카스테라 소금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집어 여어봤는데 크림 텍스처랑 향 묵직하이 좋고 소금빵 특유의 쫀득한 식감까지 맛있는 빵이었다. 다음으로 내 픽이었던 눈에 띄네 버터를 한번 잘라봤는데 앙버터처럼 안쪽에 버터가 들어가 있었고, 버터랑 눈에 띄네랑 의외로 인기였다. 개인적으로는 소금빵보다 눈에 띄네 버터가 훨씬 맛있었다. 아침에 빵과 라떼를 즐기며 작업을 3시간 정도 하다가 콘센트 없는 줄 알고 배터리 아껴 썼는데 나가기 전에 발견하고 일본 손님들을 만나러 약속 장소로 향했다. 오늘 점심은 한우의 매서움을 보여주려고 신당동 우육미라는 소고기집에 갔다. 직원분이 뜨겁다고 조심하라고 10번 말했는데 정신없었던 탓인지 버너에 손을 대서 손가락에 아주 작은 화상을 입었는데, 가게에 화상약이 있어서 응급처치를 잘했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다들 한우의 육향과 감칠맛을 극찬했다. 마무리 된장술밥과 볶음밥까지 완벽하게 해준 뒤에 직원들은 자유시간을 가지러 가고, 성진이는 가게에 일이 생겨서 나와 일본 쪽 대표 둘이서 근처 카페에 가 이야기를 나눴다. 차차티클럽 창신 한옥이라는 곳이었는데 한옥의 분위기에 한국 전통차를 내리는 재미도 있어서 일본 손님이 엄청 좋아했다. 일본에서 만날 때는 딱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이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친구가 된 느낌이었다. 비슷한 고민과 걱정, 행복을 이야기하며 사람 사는 건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구나 느꼈고, 그렇게 2-3시간 정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눈 뒤에 저녁 식사 장소로 향했다. 저녁 식사 장소는 원빈이의 가게인 한강로 칼국수였는데 재윤이 부부도 저녁을 먹고 있었어서 아침에 집에서 챙겨 나왔던 드립백을 선물했다. 저녁은 보쌈 칼국수에다가 숙취는 비밀로 하고 막걸리를 대접했다. 다들 엄청 맛있게 잘 먹었는데 특히 새우 미나리전이랑 백합 칼국수를 엄청 좋아했다. 그렇게 맛있게 저녁을 먹고 LP바나 레코드바를 구경하고 싶다길래 을지 FM이라는 곳에 가서 맥주를 한잔했다. 오픈 콘크리트와 우드톤의 인테리어가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멋진 공간의 이미지라고 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너무 만족스러워했다. 좋은 음악과 함께 마무리를 하고 손님들과 헤어진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 화상 입은 곳을 봤는데 생각보다 심하진 않은 것 같았다. 그리고 샤워 후에 유산균을 먹고 늦어서 눈찜질은 패스하고 잤다.